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특강 5단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레벨 2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1번부터 6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7번부터 12번까지 풀도록 하겠어요. 7번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플러스 2 빼기 Sn은 절대값 6n 빼기 19이고 Sn의 최대값이 존재할 때 A3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Sn 플러스 2 빼기 Sn은요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AN이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a n 플러스 1은 a 더하기 n d고요. a n 플러스 2는 a 더하기 n 플러스 1의 d라서 이 두 개씩을 더해준 a n 플러스 2 더하기 a n 플러스 1은 2d n 더하기 2a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서 절대값 Sn 플러스 2 빼기 Sn은 절대값 2 dn 더하기 2a 더하기 d인데 이것이 절대값 6n 빼기 19죠. 그러면은 가능한 가능성은 2dn 플러스 2a 더하기 d라는 게 6n 빼기 19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n 더하기 19인 두 가지 가능성이 남게 돼요. 여기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SN이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말. SN이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요. 이는 곧 공차가 0보다 작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서 AN이 AN이 양의 값을 갖다가 음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SN의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반대의 경우로는 SN이 이제 뭐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SN이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단 공차가 음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D가 2D가 6 또는 마이너스 6이니까 D가 3 또는 D가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고요. 얘가 된다는 것은 이 식이 정답이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D n 더하기 2a 더하기 d가 6에 마이너스 6n 더하기 19라는 것을 만족하게 되고 아까 d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d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n 더하기 2a 빼기 3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2a 빼기 3은 19이므로 a는 11이라고 나오게 돼요. a가 11이니까 a3은 a 더하기 2d라서 11 빼기 6 하면은 5번이 답으로 나옴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Bn은 AN 더하기 A6이라고 하고 B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6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1부터 14까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15 빼기 n이 SN과 같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를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은 AN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 더하기 N-1의 D고 이때 D가 0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Bn의 값은 AN 더하기 A6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5 D에다가 더하기 N-1의 D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돼서 2A 더하기 N 플러스 4의 D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SN이 1부터 14까지 모든 값에 대해서 이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줘야 되냐면요. 여기서 우선은 S1이 S14랑 같았을 거고 S2가 S13과 같았을 거고 이런 식을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BN도 일종의 등차 수열인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bn도 결국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반복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이 가운데에 구성되는 S7이 S8인 구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S8 빼기 S7이 0이 된다는 뜻이므로 B8이 0임을 의미하게 돼요. B8이 0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8을 대입해서 나오는 2A 더하기 12D가 0이라는 뜻으로 A는 마이너스 6D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S16은 여기 있는 2분의 16에 B1 더하기 B16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2분의 16이니까 8로 바꿔주고 B1은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2A 더하기 5D이고 B16은 여기다가 또 16 대입하는 거니까 2A 더하기 20D가 돼서 이 값이 얼마다? 40이 되려면 여기를 더해준 4A 더하기 25D가 5라는 것, 그리고 앞서 구해놨던 A가 마이너스 6D였다는 것을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D 값이 얼마다? 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D가 5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A6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5D이므로 여기에서 여기다가 5D, D에다가 5, A에다 마이너스 30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5. 1번이 답으로 나옴을 알 수 있겠죠. 다음 9번.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 AN과 3 이상의 자연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세수 2K, 3K 빼기 4가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고요. 세수 A3, AK 플러스 1, AK 빼기 3이 이 순서대로 또 마찬가지로 등 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두 수가 다 등 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등비중앙의 공식을 써주면은 K의 제곱은 여기 둘을 곱한 6K 빼기 8이겠죠?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은 0이므로 여기에서 K 값은 2 또는 4라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3 이상의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탈락, K가 4인 것이 맞게 되죠. 그 다음 가번의 말을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나번의 말을 풀어보면요. A3, A5, 그 다음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A9. 이게 등 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따라서 A5의 제곱은 A3 곱하기 A9이고 여기서 A에는 A 더하기 N-1의 D라고 할 수 있는 등 차수열이죠. 공차가 자연수인. 따라서 여기서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A 더하기 4D의 제곱은 A 더하기 2D의 A 더하기 8D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개해 보면은 A제곱 더하기 8AD 더하기 16 D제곱은 A제곱 더하기 10AD 더하기 16 D제곱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국 공차가 자연수라는 말을 이용해서 어떤 식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A제곱끼리 사라지고 16D제곱끼리도 사라져요. 그러면은 2AD가 0이 되고 아까 전에 공차 자연수라고 했죠? 공차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A 첫째 항이 0임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여기 있는 A의 K, 그러니까 A4죠. A4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A 더하기 3D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아까 A가 0임을 밝혀냈으니까 사실상 3D와 같죠? 그럼 여기서 3D의 제곱을 한 9D의 제곱, AK의 제곱이죠? 이게 100보다 커지는 D의 최소값을 찾아줘야 될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지금 현재 A2 빼기 A1은 사실상 D잖아요. 그러니까 D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D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D제곱이 9분의 100보다 커지는 최소의 D를 찾아야 되는데 이 최소의 D는 D가 언제일 때예요? 4일 때죠.
따라서 여기는 답은 얼마다?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Bn은 AN 빼기 절대값 AN이라고 하고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제난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B6이 A6과 같다라고 했고 SN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2로 나온다라고 할 때 여기서 S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럼 우선은 BN이라고 하는 거를 재차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BN은요. 이 AN이 되거나 또는 0이 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AN이 만약에 음수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니까 2AN으로 나올 거고 AN이 만약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바로 0이 되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은 B6은 가능성 자체가 2A6이거나 또는 0이거나인데 이것이 뭐랑 같다? A6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로 보든 A6과 같으려면은 반드시 A6이 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선 조건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A6이 0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해냅니다. A6이 0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해내고 나면은 현재 여기에서 A 더하기 OD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A가 마이너스 5D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SN이 왜 마이너스 2로 나왔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N이 마이너스 2라는 최대값을 가진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요.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나열해 보면 좀 더 좋은데요. A1부터 한번 천천히 나열해 보면은 A1이 마이너스 5D, A2가 마이너스 4D, A3이 마이너스 3D, A2가 마이너스 2D, A1이 마이너스 D, A4, A5예요. A6이 0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 뒤로 쭉 나가는데 D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B1과 B2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B1은 마이너스 10D여야 되죠. 2배니까. B2는 마이너스 8D, B3는 마이너스 6D, B4는 마이너스 4D, B5는 마이너스 2D, B6는 0이고요. B7도 0이고 계속 앞으로는 0만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의 특징상 여기 있는 얘를 다 더해준 게 최대값일 수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게 최대값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SN의 최대값, 그러니까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제난까지 합이 SN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란 이 최대값은 여기를 만약 여기를 다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30D거든요. 얘가 만약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D는 15분의 1이라는 값이 된다라는 건데 이를 바탕으로 만약에 여기서 if를 걸어본 거예요. 마이너스 30D가 마이너스 1에서 D가 15가 된다면은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0D 하나만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값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불성설, 맞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0D가 마이너스 2라는 최대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SN 최소값은 다시 말하지만 D가 5분의 1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다 더한 마이너스 30D가 SN의 최소값이겠다. 계산은 여기다 3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6, 5번이 답으로 나옴을 알 수 있겠습니다. 11번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한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O가 P분의 Q라고 했고요.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달라 했네요. 여기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S1보다 일단은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가번의 말로 인해서 공비R이 0부터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반항을 2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써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am 더하기 절대값 am 플러스 2는요. 절대값 2r의 n-1제곱 더하기 절대값 2
R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2R의 n-1제곱에 1 플러스 r제곱으로 묶어서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는 반드시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2R의 n-1제곱에 1 플러스 r제곱이라고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서 써도 상관이 없죠. 이것이 뭐랑 같다? 5 곱하기 여기는 얘는 얼마예요? 얘는 r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r의 m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절대값 R의 m제곱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여기에서 절대값 R의 n-1제곱을 따로 빼서 2는 어차피 양수니까 1 플러스 r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요. 여기는 이쪽 식은요. 5 절대값 R 곱하기 절대값 R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약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2의 1 플러스 r제곱이 5 절대값 r이다인데 아까 r이 0부터 1 사이라는 거 우리 미리 구해놨었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5r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2r제곱 더하기 2가 5r이니까 2r제곱 빼기 5r 더하기 2는 0이 되고 2r-1, r-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r은 2 또는 2분의 1로서 공비가 나오게 되는데 공비는 0부터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탈락. 얘가 정답이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 AN이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인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S5는 1-2분의 1의 첫째 항 2에다가 1 빼기 2분의 1의 5제곱이죠. 계산해보면 여기서 2분의 1 나오니까 4로 바꾸고 1 빼기 32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4 곱하기 32분의 31로 이렇게 통분되니까 곱셈을 해주면은 8분의 31이죠. 따라서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된다? 3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절대값 p 코사인 x 더하기 q 그리고 p가 0보다 크다고 했네요. 그리고 f0이 f2분의 파이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우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요것부터 한번 해결해 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f0 같은 경우는 코사인 0이 얼마라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라서 1이라서 절대값 p 더하기 q라고 할 수 있고요. f2분의 파이는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라서 그냥 q라고 할 수 있어서 절대값 q라고 할 수 있죠. 근데 f0보다 f2분의 파이가 크다라고 했으니 절대값 p 더하기 q보다 절대값 q가 크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이는 그래프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y축만 그려놓고서 이제 그래프를 설명을 좀 할게요. y축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그려나갈 수 있는 그래프인 건 잘 아실 텐데 x축이 어디 어떻게 놓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 전에 f0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x값이 0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p 더하기 q란 말이에요. 여긴 요 값이 p 더하기 q고 다음 f2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 이때의 값이 q란 말이죠. 그리고 절대값적으로 p 더하기 q보다 q가 크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x축이 이 사이에 요 가운데 점이 있을 텐데 이 가운데보다 더 위쪽에 이런 식으로 x축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말의 핵심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p 더하기 q가 q보다 크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q 값이 x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의미가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그래프의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실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y는 t가
y는 fx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x점을 나열한 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y는 t가 만나고 있을 때 만나는 이 점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얘네가 지금 현재 등차 수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 경우 같은 이 파란색 펜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가운데가 무조건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되고 뭐 여기가 3파이가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색으로 쓰는 첫 번째 1번의 구조 같은 경우는 A1하고 A2를 더했을 때 가운데 파이가 있었으니까 2파이가 나와주고 A2하고 A3를 더해줬을 때 가운데 2파이가 있었으니까 4파이가 나와주는 구조가 이 첫 번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A 더하기 D인 2A 더하기 D가 2파이고 A 더하기 D와 A 더하기 2D를 더한 2A 더하기 3D가 4파이가 돼요. 따라서 2D는 2파이이므로 D가 파이가 되고요. D가 파이가 되면은 여기서 A가 2분의 1 파이가 됩니다. D가 파이가 되고 A가 2분의 1 파이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A1, A2, A3, A4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결국에 여기 있는 이 Y 값이 A1일 때가 2분의 1 파이였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파이를 집어넣은 F 2분의 1 파이인 이 경우가 절대값 Q로 나오고 이 경우가 알파 또는 베타의 한 경우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이제 그럼 얘가 알파인지 베타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누가 더 큰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아까 Q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Q가 음수임이 확정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Q라고 일단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 건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뭐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필연이긴 하지만 파이, 3파이, 그 다음 5파이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완벽한 등차 수열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저 두 번째 형태가 언제냐면은 A1이 파이, A2가 3파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딱 저 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 건 더 존재하고 싶어도 존재할 수 없는 게 이쪽 수열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저러한 특수각에서 답이 나온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으면 조금 더 문제풀이가 빨랐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원래 여기 있는 이 값은 P 빼기 Q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P 더하기 Q였단 말이죠. 원래 이 값은. 왜냐면 여기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이때의 최소값이었을 테니까. 근데 얘가 절대값으로 꺾여 올라오면서 P 빼기 Q가 됐을 것이고 여기는 P 빼기 Q는 그림상 파란색보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 쪽이 알파, 이 보라색 쪽이 베타가 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이 값이 베타이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P 빼기 Q라는 값이 얘가 베타가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Q라는 값이 작은 값인 알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니까 이제 본식으로 돌아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P-2Q가 되고 이게 7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2Q가 7이고 다음 FB2라는 건데 일단 FB2는 무조건 P 빼기 Q니까 P 빼기 Q 그 다음에 여기는 A3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A1이 얘고 공차가 파이였기 때문에 2분의 5파이가 되죠. 따라서 5파이분의 2의 P 빼기 Q가 파이분의 2가 된다는 것은 P 빼기 Q가 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둘을 계산해 주면은 이 둘의 계산에서 나오는 Q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음수다. 그리고 P가 얼마다? 3이라는 양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15 빼기 8 답은 7 1번으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 5단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레벨 2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벨 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